여당에서 입법 강행, 야당에서 변심, 1시간 두고 엎어진 밥상. 결국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의 오차는 무산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대통령, 여당 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회동이 충분한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등 없다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자기네들 아름다운 화면 찍기 위해서 야당 대표 불러서 화면 만들겠다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당대표께서 이런 연출극에 결코 가서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업법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해서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을 잡은 것인지 묻습니다. 우리 장동혁 대표님을 민주당의 오점을 덮는 용도로, 이재명의 작태를 덮는 용도로 사용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장동혁 대표님의 오찬 회동 불참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계산된 청와대 오찬에 국민의힘 우리 당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분위기 심상치 않죠? 최고위원 시작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청와대 오찬에 갑니다 라고 말한 걸로 봐서 저때까지는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공개 발언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최고위가 끝날 때쯤에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도를 충분히 알지만 저는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도 오늘 청와대에 가기로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다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재고에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바뀌었습니다. 부부싸움 화해하려 옆집 아저씨 불렀다. 재고하겠다. 결국 주변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 동안 불참하기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인데 함께 보시죠. 내용.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언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결국에는 1시간 전에 오참에 가지 않겠다라고 불참 선언을 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논란인데 최고위원들의 반대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바꾼 걸로 보여서 야당 안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김의식 교수님과 우리 주진우 의원 두 분 나오셨잖아요. 예. 또 당에 계시니까 두 분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저 사실을 이제 보도를 보면서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찬 약속을 잡아놓은 그 전날 밤에 법사위에서 그 위헌 소지가 많고 우리 대법원장이나 법무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위헌적 법률을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선토하고 규탄해서 비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또 각종 언론이나 또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 세차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는 오늘 오찬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그 뒤에 최고위원들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인 모두 발언을 듣고 나서 재고하겠습니다를 하고 결국은 오찬을 취소했던 이 과정이 썩 매끄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비전전략실장 할 때 보면 최고위의 공개회의 들어가기 전에 대표실에서 사전에 티타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표도 있고 최고위원도 있고 배석자들끼리 거기는 비공개 현장이니까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합니다. 네. 그러면 최고위에 가서 공개 발언들이 서로 조율이 되죠. 저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것조차 예를 들어 합의된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진짜 그냥 불쑥 가지 말라 해서 안 가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전에 티타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티타임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런 과정을 거쳐서 저런 결론이 나올 거면
저는 조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발언해서 오늘 가서 오찬에 가서 민심을 생생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신동욱, 양양자 최고위원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을 잘 들으시는 장동혁 대표라면 친한계나 혁신파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윤어게인 절연하라는 요구는 왜 안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쉽게 의견을 바꿀 거면은 저는 그래서 그 의사결정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좀 미스테리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저런 요구 어떻게 모래알로 밥을 지어서 나한테 주려고 하느냐. 위헌 논란이 정말 상당히 큰 이것들을 강행 처리하고 우리를 부를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사실 대통령 앞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보다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고 야당 대표가 당당하게 민심을 반영해서 정말 쓴소리하고 혼낼 거 혼내고 또 따질 거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득실 면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대체 어떤 과정과 어떤 그 이유 때문에 저렇게 했는지 저도 좀 궁금한 따름입니다. 예, 주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식사를 할 때는 사실은 의제가 어느 정도 성립돼야 됩니다. 그냥 식사만 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입장의 어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와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의제가 협의돼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냥 아무 주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만나보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그냥 그냥 그림만 연출하자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저 제안이 제가 들어보니까 바로 전날 이제 그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연락이 왔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그날 저녁에 민주당에서 지금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든지 대법관을 중원하는 법안을 밤 9시 넘어서 통과를 전격적으로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실질적으로 뭐 식사하자고 해놓고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런 중대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다음 날 가서 대화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 야당으로서 좀 더 투쟁을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것은 이제 너무 취소하는 시점이 너무 임박했어요. 노쇼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야 간의 어떤 예의 문제에 있어서는 네네. 절차적인 부분은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전날 통과시킨 법안이 그냥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사실상 바꾸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고 또 대법관이 무려 12명이나 중원이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12명을 신규 임명하고 또 기존의 대법관들 중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헌법이 예정했던 것과 달리 대법관이 전부 다 민주당에 좀 친한 어떤 친민주당 성향의 대법관들로 채워질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냥 어떤 정책 하나 잘못되는 게 아니라 틀 자체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투쟁의 방법에 있어서 뭐 청와대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쓴소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식사 자리조차도 거부하고 하는 방법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그 의사결정 과정이 최고위를 하면서 오찬 직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대목도 하나의 논란거리인데 이건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을 표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 홍익표 수석이 참 아깝다, 유감이다, 좋은 대화의 기회였을 수 있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이건태 의원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오찬 약속을 1시간 전에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것,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죠. 네. 어떻게 대통령과의 약속을 저렇게 쉽게 저버리는지 아마 국민들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본인이 그렇게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모래로 만든 밥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거면 애당초에 약속을 잡지 말으셔야죠. 전날에. 네. 그리고 그날 전날 9시에 저희 당의 최고위회가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 사법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홍익표 정무수석하고 아마 약속이 잡혔을 텐데. 예고는 다 됐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예고 이제 우리 당에서는 예고를 했고 그 대표의 뜻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거죠. 그러면 그 사정이 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오찬 약속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본인은 뭐 부부싸움 화해하는데 옆집 아저씨로 오라고 한 꼴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부싸움 화해하는데 옆집 아저씨 불렀다.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 또 최고위의 저 강성 발언에 밀려가지고 본인의 약속을 대통령과 약속을 뒤집는 상황에서 핑계거리로 대통령한테 분풀이하거나 민주당한테 분풀이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윤어게인과 관련된 입장, 특히 예.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갈짓자를 보였다라는 예. 언론의 분석도 많은데 이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한 어떤 원성과 비판을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분노로 노쇼로 돌리는 거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지금 그 리더십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죠.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취약하니까 뭐 저 정도는 대표가 결심을 해서 대통령과 약속이니까 지켜야겠습니다라고 갈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이행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취약한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과정이요, 양태정 변호사님. 예를 들어 아까 이제 김우식 교수님이나 우리 주진우 의원도 지적하셨듯이 전날 아니 이런 식이면 나 못 간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최고위를 시작하기 모두 발언에 앞서서 우리는 못 가게 됐다, 안 가기로 했다라고 하던가 해야지 더 매끄러웠을 텐데 이 두 분의 지적도 그거 아닙니까? 모두 발언 때는 간다고 했다가 최고위원들 반대, 그럼 안 간다라고 이제 그 1시간 내 입장이 바뀐 것, 그 모양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과연 이게 장동혁 대표 본인께서 과연 본인의 뜻으로 결정해서 불참을 통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누군가 상황이 있는 게 아니냐.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 마치 뭐 강성 유튜버나 그런 분들의 결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항의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른바 노쇼 이제 청와대 오찬 불참을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부부싸움하고 옆집 아저씨가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본인이 옆집이라고 하신 건데 아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그 청와대 오찬은 단순히 뭐 그런 당부라니까 정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이라든가 지금 뭐 민생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될 개혁 입법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 전 책임을 방기하라고 한 걸로 보이거든요. 저 사실 이 사진 보더라도 여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대한민국 태극기 배지 달고 있는데 본인만 안 달고 있어서 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사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이 또 그 태극기 배지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라고 이건 하기는 농담이고요. 네, 농담인데 농담이죠. 그러니까 저는 옆집 아저씨라고 본인이 옆집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왜 같은 집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저는 의심이 듭니다. 네. 그 건물 안에 101호, 102호, 103호가 있으면 같은 건물에 살지만 옆집일 수도 있으니까. 같은 아파트 동이다? 그렇죠. 같은 예, 아파트 예. 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홍익표 대표, 홍익표 수석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은 또 뭘까요? 함께 보시죠. 홍익표 수석, 국회 상황 연기에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되게 아까워했어요. 홍익표 수석은. 정청래 대표, 본인이 요청하고 본인이 깼다.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냐. 장동혁 대표 입장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의도적으로 악법을 통과시켰다. 등 뒤에 칼 숨기고 악수를 청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오찬에 가서 식탁을 없는 한이 있었어도 가서 항의했어야 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용태 의원인데요. 김용태 의원.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 특검 받으시라. 대법원 증언 말라. 대통령 면전에서 식탁이라도 엎고 나왔어야 했다라고 비공개 의총에서 장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오찬 취소로 해당 법에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답변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내부 아닌 민주당과 싸워달라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비판한 거죠.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금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들러리를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라도 장동혁 대표가 좀 가셔서 여러 가지 당의 우려사항들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찬 취소를 한 1시간 전에 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숙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식 교수님, 예. 뭐 간다, 안 간다라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으니까 가는 게 맞다, 안 가는 게 맞다와 관련된 의견은 다양하게 지도부의 의견과 또 이런 소장파의 의견 그리고 또 여당에서 보실 때의 의견도 다 전해드렸는데 그 절차적 과정을 아까 짚어주셨잖아요. 예. 그게 좀 이례적이었다, 매끄럽지 못했다, 전략적이지 못했다, 뭐 이런 지적들. 그러니까 그 애초에 지금 명문으로 이야기했던 그 전날 밤에 심야 기습 강행 통과 그게 문제가 돼서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야당 대표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대의 명분이라고 했다면 그날 밤 늦게라도 아니면 최고위 시작 전이라도 오늘로 예정됐던 오차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온 야당 대표의 그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신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저는 매끄러운 거죠. 근데 일단 9시에 최고위원 회의에 가든 안 가든? 예, 모든 말에서는 지금 오찬원이 오늘 준비돼 있고 가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 했고 이어서 최고위원들의 이 참석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말미에 재고해보겠다고 하고 이제 1시간 전에 이제 취소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면에서 리더십의 일정한 정도의 저는 좀 타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걸 강력하게 최고위원들이 반대가 있으면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토론해서 자기들 뜻대로 가든지 아니면 최고위원들이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모두 발언 이전에라도 아니면 그 전날 밤이라도 조율을 했어야 됐다. 조율을 해서 결론을 내서 먼저 오찬 취소 통보를 하고 나서 최고위원을 여는 게 맞죠. 그러면서 좀 미숙했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전략적 득실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싸움 화해해놓고 그 자리에 옆집 아저씨 부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명청 갈등이라서 껄끄러운 게 지금 계속 잠복해 있잖아요. 네. 특히 합당 논란하고 특검 추천 가지고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사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저 자리가 가서 대통령한테 한번 사죄를 구하는 그런 좀 자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페북에 올린 것도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뭐 거의 명비어천과 비슷하게 해놨던데 그러면 둘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의제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3명이 모인 자리에 가서 그 전날 밤에 심야 강행 통과시킨 법의 유연성과 유법성을 심각하게 문제제기하고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갈등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대놓고 따지고 옆집 아저씨가 가서 네. 아 근데 이건 남편이 잘못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당대표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청래 대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여서 말도 안 되는 유연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꼭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틈을 벌리는 작전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 언급이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식을 생각하면 저 최고위에서나 또 최고위 끝난 다음에 불참 통보하는 저 자리보다는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훨씬 더 강직하고 당당하고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 야당의 대표로서 입장을 규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불참한 명분은 전날 이 민주당에서 통과된 4심제 소위 재판소원법 관련된 반대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수기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모든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지는 결과 가져올 것. 조배수 의원, 정치 보복이고 사법부 길들이기,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2중 3중 안전만 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건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일 날 이른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신 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이제 스피커로서 자격을 상실했어요. 대법원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본인의 그 잘못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솔직하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건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 재판소원법 위헌이 아닙니다. 왜 위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정부가 한 행정처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으로 정리합니다. 또 국회가 만든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이혼법률 심판받아서 정리합니다. 그럼 같은 논리면 법원의 판결도 헌법 위반돼서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에서 시정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게 헌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그 헌법의 원리에 위반되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특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잡자는 겁니다. 독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사심으로 가자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심으로 가는 케이스가 헌법소원으로 가는 케이스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제라고 하는 것은 이 법원 개혁을, 사법 개혁을 막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헌법재판제도의 선진국인 독일이 저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대법원이 그러면 결정적인 의도적인 잘못을 했을 때 국민은 어디 가서 그 잘못을 호소하느냐? 대법원이 최종심이라면. 그래서 대법원이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는 구제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된다. 헌법을 기준으로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게 재판 소원인 겁니다. 네. 예. 자, 이건태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고 주진우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세요? 네. 대법원장은 평생 재판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가 간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여당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지금 수기하고 더 토론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줬다라고 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 영역에 있어서 뭐 성역입니까? 그리고 무슨 특권층이어서 사법 귀족처럼 이제는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은 그러면은 재판에서 유죄 줄 때마다 그 재판장이 사과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예. 저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저 법안의 동기 자체가 불순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 줬다라고 법안 만드는 거를 우리가 다 봤거든요, 국민들이. 바로 그 다음날 발의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법안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권력 있고 돈 있고 가진 사람들한테만 유리한 제도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고 처벌을 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럴 때 지금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있습니다. 언젠가 재판이 재개되겠죠. 재판이 재개된 이후에 그 재판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법치주의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소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법사위에서도 던졌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 재판소원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방어용으로 사법체계를 한 번에 그냥 뜯어 고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 혜택을 위해서 민주당을 통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대통령 오도하면은 민주당이 움직인다는 거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청와대는 홍익표 수석도 얘기했지만 막 당 상황과 청와대를 막 분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당은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민주당 국민의힘 싸운다고 왜 청와대 오찬 안 오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강덕구 최고위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페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게 국민에게 들켰단 말이죠. 그럼 이 법안도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통과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것은 본인이 너무나 이해 충돌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수기하고 국민을 위한 제도로 개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수기를 하자. 여야의 이견도 전해드렸습니다.